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 사실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반갑지 않은 주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마이너스 6.49%로 마감을 했는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분명히 어제 막 가온전선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대원전선도 사실 드디어 시세 한번 봤나 했는데 갑자기 오늘 주가가 팍 가라앉았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원전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상승해서 최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는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즉 매도 타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목표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첫 번째 바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술적 분석. 다음에 두 번째는 i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if, 만약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이 대원전선 얼마까지 갈지 한번 분석을 해볼고요. 두 번째, 만약에는 대원전선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를 만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세계 거시경제 지표로 대원전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거시경제 지표를 삼아서 대원전선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만약에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료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대원전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원전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골드존이 떴죠. 골드존. 자, 이 골드존이 뭡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뭐 기관이나 증권사들,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애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골드존이 발생했어요. 최고점을 달성하기 전에. 그때 발생하면서 앞전에 매수 신호도 떴죠. 이 매수 신호는 뭡니까?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사용하는 저점 매집 신호예요. 이 저점 매집 신호가 발생하고 골드존이 뜨면서 사실 이 친구가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전고점 찍고 이제 조정을 받죠. 이때부터. 근데 이 조정은 기업의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증시의 조정이었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단계적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밟습니다. 네, 저점을 밟고 그리고 한번 골드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때 골드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떨어진 거 알겠어요. 하지만 어제 골드존 떴잖아요. 그럼 이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유입이 됐겠습니까? 매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매집을. 근데 그러면 왜 매집을 했냐? 그건 이제 이따가 이번 if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매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매집이 됐냐라고 한다면 전날에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발표가 있었죠. 이때 4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동결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동결하는 건 맞는데, 근데 한마디를 더 붙인 게 문제였어요.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거다. 오히려 인하는 없다.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금리가 유지되면 대원전선은 가장 직격탄이에요. 대원전선한테는 정말로. 왜냐면 최근 6월 초에 대원전선이 500억 정도, 진짜 13회죠? 제13회 무보증 3호 시비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발행 500억짜리 제13회 무보증 3호 시비를 발행받았다. 대원전선이 6월 초에. 이걸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예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실상 유리한 조건으로 정말 자금 조달한 건 맞는데,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왜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발행된 이 자금들 이 금리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이해가 가죠,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은행이자 금리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 진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가 은행이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죠. 적금 금리는 오르면 어떡합니까? 기분 좋죠. 근데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게 자금 조달한 규모, 이 자금 조달한 게 500억이에요. 근데 500억에 대한 이자가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주가 차트상 지금 우하향 N자 곡선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긴 음봉이 나오면서 현재 아마도 횡보 구간을 만들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if를 얘기하죠. 제가 아까 if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생각한다면 사실 횡보 구간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괜찮다. 걱정 없다. 자, 그러면 왜 괜찮고 이 근거,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를 짰을 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대원전선 만약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숏.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입니다. 네,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에 방금,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대원전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야도 좀 트였을 겁니다. 제가 방금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골드존, 그리고 매도 화살표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제가 현재 대원전선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를 이유가 남았어요. 오를 이유. 뭐냐면, 우리 이제 중동발 악재가 사실상 거의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FOMC에서 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원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문제는 대원전선의 가장 큰 매출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북미입니다. 북미.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북미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배전망 새롭게 하고 있죠. 바이든 때부터. 네. 신재생, 그 다음에 배전망. 이 인프라 여기 지금 수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원전선이. 여기다가 수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의 채산성이 극대화됩니다. 채산성이 극대화되고 내수 시판 시장은 줄이고 북미나 유럽의 그 진짜 고부가 시장, 비싸게 하는 시장에다가 비중을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대원전선이.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전선 우리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 전기줄 팔 때 북미에다 팔 때 한국 돈 받습니까? 아니죠. 달러 받죠. 달러. 그러면 달러로 받게 됐을 때 환율이 올라간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환차익이 생기겠죠. 환차익. 이 환차익은 그대로 영업이익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원전선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목표가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를 상향시켜야죠. 얼마? 최소 18,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시켜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18,000원에서 2만원으로 목표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메모장에 기입해 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 목표가까지 향하는 동안 나 사실 평단 2만원이야. 나 사실 평단 만원이야. 만원. 그리고 내 평단은 사실 5,000원이야. 여러분, 다 다릅니다. 5,000원대, 만원대, 2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요. 목표가까지 가는 동안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 있는 번호 010-3489-2925 이 번호로 여러분의 대전이라고 치십시오. 대전이라고 치셔가지고 평단 그리고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여기 010-3489-2925 번호로 대전 평단과 비중, 대전 평단 얼마, 비중 얼마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가는 목표가까지의 대응 전략을 짜 드릴게요. 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이거 나 어떡하지? 대원전선 나 사실 뭐 조금 물려있는데 이렇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네 오늘 같은 날 패닉셀 해가지고 괜히 깡통 차지 마시고 진짜 그러지 마시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짜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대원전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가 결국 대응이 중요하다. 그 대응을 위해서는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뒤를 보게 만들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갑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